새벽 빗소리.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66. 사람들은 저보고 팔자 좋다고 했어요. 남편 군인 연금 나오지, 아들, 딸 다 대학 나왔지, 집도 있지. 그런데 말이에요. 어젯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제 계좌에 돈이 17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관리비 납부일은 모레고 병원비는 이번 주에 또 나가야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23세 결혼해서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했고 아이 둘 낳아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한 번도 사치 안 했어요. 옷은 시장에서 사고 외식은 1년에 몇 번뿐이고 여행은 애들 데리고 동해바다 한 번 갔던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그게 제 평생의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집값으로는 노후를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면 숫자부터 세요. 통장 잔액, 카드가, 이번 달 공과금. 숫자가 제 인생이 됐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쌓일 거예요. 아침 햇살.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꾸 이래요.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는 습관적으로 눈이 떠져요. 40년 동안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애들 도시락 싸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예요. 남편은 5년 전에 떠났고 애들은 각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앉아서 믹스커피를 타요. 아메리카노는 비싸거든요. 한 잔에 4,000원. 그 돈이면 쌀 1kg 살 수 있어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알까? 자기가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저도 저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노후 걱정 안 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그랬는데 그때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채로 맞이할 줄도요.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남편이랑 애들이랑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15년 전 거예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남편도 건강했고 애들도 대학 다니고 저는 아무 걱정 없었어요. 연금 나오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 연금은 한 달에 140만 원. 여기서 관리비 30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각종 공과금 10만 원 빼면 85만 원이 남아요. 제 국민연금 50만 원 더하면 135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병원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요. 불가능하죠. 그래도 오늘은 나가야 해요. 수요일은 제가 주민센터에 가는 날이거든요. 노인 일자리 상담 받으러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요.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석 달 안에 통장이 바닥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딸한테 손 벌려요? 아들한테 빌어요? 차라리 제가 일하는 게 나아요. 버스를 탔어요. 경로석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순덕 씨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옛날 동네에 살던 영자 씨였어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반가웠어요. 영자 씨,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냥 살지. 순덕 씨는? 남편 연금 나오니까 좋겠네.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좋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뭐, 그럭저럭이죠. 근데 영자 씨가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순덕 씨도 힘들구나. 나랑 같네.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가 알아주니까요. 제가 힘든 거를요. 영자 씨가 말했어요. 나도 오늘 주민센터 가는 길이야. 일자리 상담 받으러. 어머,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70도 안 된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요. 옛날 같으면 손주나 돌보고 여유롭게 살 나이인데요. 주민센터, 복도.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저희 또래였어요. 60 넘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뉴스에서만 듣던 통계가 바로 저예요. 저희예요. 상담 순서가 왔어요. 젊은 상담사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어떤 일자리를 원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든 일은 자신이 없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상담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학교 급식실 배식 보조, 공원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아파트 택배 분류. 시급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예요. 제가 물었어요. 도서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책 정리, 반납, 도서 분류, 간단한 청소예요. 하루 4시간 주 4일이고요. 한 달이면 4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계산을 해봤어요. 48만 원이면 제 생활비에 조금 보탤 수 있겠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부끄러워서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데 이 나이에 시급 10,000원짜리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는데요.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 책장 소리. 일주일 뒤 첫 출근 날이었어요. 떨렸어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도서관은 8시 반부터인데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도서관에 도착했더니 담당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순덕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최 팀장이에요. 오늘 업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도서관 이곳저곳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가 반납 데스크고, 저기가 서고고, 청소 도구는 여기 있어요.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반납된 책을 카트에 싣고 분류 번호대로 서가에 꽂고 바닥 청소하고 책상 닦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책이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한 권 한 권은 가벼운데 2, 30권씩 들고 다니니까 팔이 저리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일 못한다고 자를까 봐요. 점심시간에 다른 분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시니어 일자리로 온 분들이었어요. 60 초반부터 70 초반까지. 다들 비슷한 이유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금이 부족해서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우리는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위로하듯이요.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순덕 씨, 처음이라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만 버티면 괜찮아져요. 몸이 적응하거든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오후 도서관 내부. 오후 2시쯤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중학생들인 것 같았어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책을 찾더라고요. 사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제가 정리하던 책을 툭 건드렸어요. 책 몇 권이 바닥에 우르르 떨어졌어요. 제가 허리를 굽혀서 책을 줍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맞아요. 저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슬퍼지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할머니가 됐을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30대가 살고 있는데 세상은 저를 할머니로 보더라고요. 책을 다 줍고 서가에 꽂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시급 10,000원 받으면서 책을 나르고 청소하고 학생들한테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이게 내가 꿈꿨던 노년일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는 정신 차려, 박순덕. 넌 할 수 있어. 퇴근 시간이 됐어요. 최 팀장님이 오늘 수고하셨다고 인사했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는 울었어요. 사람들이 안 보게 창밖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저녁, TV 뉴스 소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에 밥 한 공기. 간단하게요. 반찬 만들기도 귀찮고 돈도 아까워서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 해설자가 말했어요. 우리 세대는 경제 발전에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저희가 뭘 준비해요? 전쟁 끝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장만하고 그러다 보니 저축할 돈이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나중에 생긴 거라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돈이 적고요. 근데 이제 와서 준비 못했다고 하면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핸드폰을 봤어요. 딸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그 메시지를 보고 기뻤다가 금방 불안해졌어요. 손주들이 오면 뭘 해줘야 하는데. 치킨, 피자, 과일,
계산을 해봤어요. 치킨 한 마리 25,000원, 피자 2만원, 과일 10,000원. 합치면 55,000원. 제 일주일 식비예요. 근데 안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인색하면 얼마나 슬퍼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손주들 보고 싶은데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줬어요.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근데 지금은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해요. 토요일 아침 마트.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마트에 갔어요. 애들 오기 전에 장을 봐야 하니까요. 과일 코너에 갔어요. 딸기가 한 팩에 15,000원이더라고요. 비싸요. 근데 손주들이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한참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저 딸기 값이면 제가 사이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샀어요. 손주들 생각하면 못 참겠더라고요. 계산대에 섰어요. 딸기, 우유, 과자, 귤. 합계가 37,000원이 나왔어요. 카드를 긁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 근데 옆에서 젊은 엄마가 카트 가득 물건을 담고 있더라고요. 고기, 채소, 과일, 과자, 음료수. 계산대 금액이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분은 태연하게 카드를 긁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는데. 애들 어렸을 때는 저도 저렇게 장 봤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줬어요. 근데 지금은 딸기 한 팩에 고민하고 있네요. 슬펐어요.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 오후 2시쯤 딸네 가족이 왔어요. 사위, 딸, 손주 애들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할머니,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 딸기도 사고 장도 보는 거죠.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살 빠진 거 아니에요. 얼굴이 수척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 근데 딸이 눈치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딸한테는 숨길 수 없더라고요. 결국 말했어요. 사실은 도서관에서 일 시작했어. 그냥 심심해서. 근데 딸 표정이 굳더라고요. 엄마가 왜 일을 해요? 연금 나오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해서. 괜찮아. 일도 쉽고 재밌어. 딸이 한참 저를 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엄마가 이 나이에 일하시게 해서. 그 말에 제가 얼른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녁 식사. 저녁을 먹으면서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는 알아서 할 수 있어. 근데 속마음은 달랐어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딸도 남편 월급 3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사는 걸 아는데 어떻게 손을 벌려요. 차라리 제가 일하는 게 나아요. 딸네 가족이 가고 난 뒤 현관 신발장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열어봤어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슬펐어요. 내가 딸을 키웠는데 이제는 딸이 나를 챙기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 집에 저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게 더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도서관. 도서관 일이 한 달째 접어들었어요. 이제 좀 적응됐어요.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알고 업무도 익숙해지고 급여도 첫 달 받았어요. 48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최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순덕 씨,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했나? 자르는 건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팀장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순덕 씨, 지난주에 오셨던 할머니 기억하세요? 요리책 찾으시던 분. 네, 기억해요. 그분이 도서관에 전화하셔서 순덕 씨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덕분에 손주한테 맛있는 음식 해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 인사 전하려고 불렀어요. 저는 멍했어요. 누가 저를 칭찬했다고요? 평생 칭찬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근데 낯선 사람이 저를 칭찬해 주니까 뭔가 제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팀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 시니어 북클럽을 만들려고 해요. 노인분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순덕 씨가 진행자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급여는 시간당 2,000원 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순덕 씨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희망의 음악. 그날 퇴근길이 달랐어요. 걸음이 가벼웠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장미가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한 송이 샀어요. 5,000원이었어요. 비싼 돈이에요. 근데 사고 싶었어요. 저한테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장미를 화병에 꽂아 창가에 두고 한참을 봤어요. 예뻤어요. 이 꽃 한 송이가 제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 기분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엔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렜거든요. 북클럽 진행자라니.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하게 된 거예요. 박순덕이라는 사람으로요. 핸드폰을 켜서 검색을 했어요. 북클럽 운영 방법, 시니어 독서 모임, 책 추천 목록. 새벽 1시까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공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신기했어요. 66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어요.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산 거지만 잘 보관해둬서 깨끗했어요. 거울을 보니 거울 속 나의 얼굴 모습이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만큼은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어, 박순덕. 넌 잘할 거야. 다음 주 북클럽 첫 모임 날이었어요. 최 팀장님이 도서관 한쪽에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준비한 책은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우리 세대 이야기니까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2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7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앉으셨어요. 두 번째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책 읽기 좋아하시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결국 7명이 모였어요. 다들 저처럼 외로운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와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90에 가까워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책 읽는 모임에 온 게 50년 만이에요. 젊었을 때 독서 모임 다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니 못 나갔어요. 오늘 여기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살다 보니 다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래요. 우리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가난했던 시절, 싱아를 캐먹던 이야기.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가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배고팠던 시절, 못 먹었던 시절.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싱아 먹었어요. 배고플 때는 들에 나가서 풀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어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 학교도 못 가던 시절. 우리의 청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인데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이겨냈으니까요. 그 가난을, 그 어려움을. 우리는 생존자예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모임을 마치는데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벌써 끝나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위로가 됐구나. 저도 위로받았지만요. 마지막으로 나가시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순덕 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 맡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어요.